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는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더 알차게 차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코난과 류탐정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류탐정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합류를 하셨어요. 또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스펙 수사대 좀 두 번째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유가릿의 IT 정보가 아닌 오늘은 직업 상담사 이제 본캐로서 여러분들에게 네. 스펙을 낱낱이 파헤쳐드려서 여러분들 좋은 인사이트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채윤쌤의 본캐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스펙 수사대 오늘 조코난과 류탐정에게 스펙을 평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 스펙 수사대에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스펙 수사대가 성심성의껏 취업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스펙 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MD가 되기 위해 필요한 스펙을 알아보아요. 네, 오늘 스펙 수사대에서는요, MD가 되고 싶은 분의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먼저 MD는 어떤 직무인가요? MD는 되게 많은 분들이 좀 마케팅 다음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직군이거든요. 실제로 상품을 기획하고 그리고 상품을 소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뭐 올리브영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제품군들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 제품군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많을지 거기에 맞춰서 프로모션도 하고 기획도 하는 좀 다재다능한 그런 역할을 하는 직군입니다. 네. 이 MD 직무도 분야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MD 직무도 조금 더 세분화돼서 불리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소싱 MD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소싱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MD를 말하고요. 생산 MD 같은 경우는 제품 서비스의 생산과 제조를 기획하고 담당하고 그리고 생산 관리에 집중하는 역할을 하는 M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획 MD는 상품 전략과 상품 출시 등 총괄 기획 관리 운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온라인 MD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 채널에 있을 텐데 그 채널을 통해서 상품 전략과 출시를 총괄 기획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상품 업로드하고 판매를 촉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있는데 또 온라인 MD가 있으면 오프라인 MD가 있잖아요. 네. 오프라인 MD 같은 경우는 영업 MD라고도 불리는데요. 판매 현장으로의 제품 공급도 하고 출고하고 배분하고 재고 관리도 하고 프로모션 기획도 하고 VMD 등 유통 영업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의 기획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과정을 책임지는 직무라는 MD 직무가 사실 머천다이저의 약자기도 하지만 네. MD가 또 뭐든지 다 한다. 그렇게 약자로 MD라고도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MD의 본질은 이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시간 마케터도 그렇고 MD도 그렇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취준생들이 정말 많이 선호를 하는 직무라고요. 왜 그런가요? 일단 MD라는 직군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케팅을 우리가 3회나 했었잖아요. 네. 마케팅도 뭔가 그런 거 있죠. 드라마에서 딱 나왔을 때 막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그런 좀 전문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 MD도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영업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좀 사주세요. 이거 좀 사주세요. 이런 느낌이면 MD는 취준생들이 생각을 할 때 네. 어떤 제품이 잘 팔릴지 한번 고민해 볼까 하면서 네. 이거 셀렉했어. 약간 이런 느낌? 그거를 연기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연기 꿈나무입니다. 약간 이런 걸 되게 선호하다 보니까 네. 이 MD라는 직무 자체에 되게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제품 자체에 대해서 관심 많은 친구, 특히 화장품 쪽. 네. 그러니까요. 아모레 퍼시픽 네. 같은 네. 이런 화장품을 내가 셀렉을 해서 좀 잘 팔리는 상품들을 내가 뭔가 출시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좀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MD를 희망하는 사연자분의 스펙을 만나보겠습니다. 스펙 내역서 MD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나요? 아이디는 고민고민이 님이시고요. 나이는 적지 않으셨습니다. 학교는 수도권 4년제, 전공은 국제개발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이렇게 복수 전공을 한 것 같고요. 학점은 3.7점,
자격증은 컴할 1급, 테셋 2급, 운전면허 2종. 대외 활동은요, 학보사 정기자 3년, 기자를 3년을 하셨네요. 그리고 광고 동아리 1년, 한국소비자연맹 홍보 서포터즈, 인천시설공단 홍보 서포터즈, 삼양 소비자 패널, 한국사회공헌협회 홍보 서포터즈 이렇게 대외 활동을 다양하게 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청년 소비자 이슈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학 점수는 없고 경력사항은 설빙에서 2년, GS25에서 1년 반, 카페베네에서 1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아마 하셨다는 말씀이겠죠? 하고 싶은 말 쭉 읽어볼게요. 이번 방학에 토익 딸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직무 연관 스펙을 뭐로 쌓아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유통관리사 2급, GTQ 중에서 MD 직무 스펙에 도움이 갈 만한 게 있을까요? 없다면 앞으로는 어학이나 공모전 위주로 신경을 쓸까 합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는데요. 먼저 고민고민이님이 어떤 분일지 추리, 총평 먼저 조코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너무 좋은 딕션으로 막 귀에 꽂히듯이 듣다 보니까 딱 박힌 게 있는데 카페베네 1년. 네. 카페베네에서 1년을 일했다는 건 뭔가 연식이 네. 약간 있어 보이십니다. 캐치했어요, 제가. 그렇네요. 그쵸? 네. 그쵸? 약간 연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적지 않았어요. 그쵸? 와, 소름 돋았어요. 그쵸? 네. 카페베네가 탁 꽂혀더라고요. 네, 저도 제가 20살 때 카페베네에서 알바를 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TMI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와플 맛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분이 MD 직무를 설정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연식은 이제 카페벤에서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을 정도의 연식이고요. 이거 말고는 지금 약간 되게 조각조각 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 활동은 뭐 홍보 그리고 약간 공기업 그리고 소비자 쪽, 소비 쪽이고요. 또 전공은 국제개발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또 복수 전공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미커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 동아리 기자 생활도 하셨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장려상을 받으셨고 그래서 뭔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직무들을 고민을 하시다가 넘어온 게 MD 쪽이지 않나. 그리고 그 배경은 제가 볼 땐 최근에 이제 GS25라던가 서울뱅이라던가 이런 데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이쪽이 좀 재밌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오늘 저희랑 같이 방향을 좀 잡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류탐정의 추리 총평도 들어볼까요? 고민고민이님께서 이제 먼저는 저는 이제 상담을 한다면 MD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것은 생각 안 하고 무작정 뭔가 여행 준비물 싸듯이 자격증이라도 뭔가 주워 모으자라고 하는 생각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여기저기 정말 많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개방성도 높아 보이고 자신을 외향적으로 뻗치기 좋아하는 성향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뭐 MBTI로 보자면 뭐 ENFP나 ENTP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MBTI까지. 네. 네, 직무상 뭐 사무실에는 오래 안 있고 약간 외근이 많으면 굉장히 좋아할 스타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 점만은 MD랑 맞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고민고민이님께서 고민이라고 하신 게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유통관리 GTQ 중에 어떤 스펙이 MD에게 필요할지 어떤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지금 이분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류탄정님께서 MD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 MD라는 직무는 사실 분석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제 고객에 대한 이해도 물론 고객 니즈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이걸 데이터로 보는 직구는 사실 마케팅이고요. 네. 마케팅이나 이제 기획 쪽에서 주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럼 어떤 상품들이 요즘 트렌디하고 어떤 상품이 괜찮을지 좀 상품에 대한 어떤 정보 그리고 트렌드를 파악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조금 영향을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조사 2급이나 GTQ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일단은 유통관리사이고요. 그리고 MD는 실제로 이제 고객사랑도 되게 많은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벤더사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협력사라던가 이런 쪽 보면 중국에도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랑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를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원하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네. 가장 기본은 영어죠. 근데 지금 이분 보십시오. 어학을 안 어학이 적으셨어요. 없습니다. 네, 토익 따려고 하시고. 제가 볼 때 이분이 약간 불리한 건 안 적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ENFP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굳이 약간 잔소리 들을 건 안 적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통관리사는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고요. 유통관리사랑 토익, 토익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이라도 일단 빨리 취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관리사와 어학을 추천을 하셨거든요. 유탐정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다른 경쟁자들이 이제 어학 점수를 따고 지원을 하니까 고민님도 먼저는 어학을 따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개나 에너지가 남는다면 물론 데이터 분석 이제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MD가 매출도 굉장히 이제 깊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본인의 그 퍼포먼스가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MD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엑셀로 피봇 테이블을 엄청 많이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엑셀로 데이터 분석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직무 부트캠프 같은 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MD가 숫자에 매우 민감한 직무이기도 하고 기획한 상품이 매출로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매출의 압박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는 직무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엑셀 가공을 통한 데이터 분석 능력도 같이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직무 부트캠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콕 집어서 추천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그 코멘토에서 제가 코멘토와는 아무 이제 연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네, 코멘토에서 이런 이제 부트캠프가 있더라고요. 영업 MD 분들을 위한 엑셀로 점포별 매입력 산정하기 트레이닝. 오. 이게 딱 정확하게 워딩이 네. 딱 MD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네. 아래 이제 자세히 이제 클릭을 해보니까 뭐 바잉 MD를 위한 함수 뭐 브이로그업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행사 실적 대시보드 만든다는 건지 어쨌든 실제로 현업 MD가 진행하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좀 좋은 스펙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런 것도 자소서에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진짜 콕 집어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 방송 보시고 계시다면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님께서 전공이 국제개발학과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셨거든요. MD 직무는 그러면 어떤 전공을 한 분들이 주로 취업을 하시나요? 사실 이런 MD, 마케팅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상경 계열 전공하신 분들, 뭐 경영, 경제, 뭐 무역 이런 쪽 친구분들이 좀 많이 입사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엔 컨텐츠라던가 이제 플랫폼이랑도 좀 연관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전공한 것도 어느 정도 일부분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편은 아닌 게 네. 업계가 이게 소비재고 유통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 뭐 만약에 오늘의 집이다. 오늘의 집 MD. 많은 분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그럼 MD라는 건 어쨌거나 뭔가 소싱 그리고 이 프로모션, 매출 전략 짜는 거가 이제 기본인 건데 여기에서 실제로 뭐 숫자 감각 좋고 그리고 뭔가 기획 능력 좋고 다 좋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미술이나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걸 네. 전공을 했던 친구라고 한다면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산업 영역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본인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전공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에 대한 이런 뭐 큰 편차가 조금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전공에 매몰되지 말고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직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D 직군의 전공이 크게 그렇게 막 좌우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떠세요? 네,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실무 경험이 사실 더 중요하고 그 내가 팔려는 이제 내가 기획하려는 제품의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전공이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전공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은 사실 온라인 강의도 K무크에서도 공짜로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전공은 크게 좌우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대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영어 점수를 꼭 땄으면 좋겠고 네. 네, 데이터 분석 직무 부트캠프를 좀 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아직 이분에게는 없지만 MD 직무를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필수다. 이거는 꼭 갖춰야 된다. 이런 스펙이 있을까요? 직무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MD가 그래서 약간 그 스펙 편차가 좀 높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좀 하고 싶어하는 영역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마케팅은 어느 정도 좀 상향된 평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MD 같은 경우는 뭐 영역에 따라서는 전문학사를 졸업하셔도 경력이 되게 많고 그만큼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필요한 건 스펙보다는 경력을 쌓는 거. 네. 지금 보면은 뭐 대외 활동, 공모전 이런 것들은 많이 있으신데 경력이 없다라는 게 흠이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학
그리고 인턴 혹은 인턴이 어렵다면 계약직이라도 일단 먼저 들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학 그리고 인턴 아니면 계약직 경력 이렇게 추천을 하셨거든요. 어떤 스펙 추천하시겠어요? 네, 저도 사실은 정말 비슷한 생각인지라 제가 MD 실무자급 대리이하 경력 요건을 좀 찾아봤는데 직무 요건이 관련 도메인 경력이랑 데이터 분석 활용 능력 보유자 우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도메인 경력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만큼 이제 조건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턴 경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턴 경험을 계속 찾고 있으시되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계속 찾고 있으시되 인턴에 계속 떨어진다면 뭐라도 자기가 취준하고 있는 건 어쨌든 활동은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엑셀 데이터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부트캠프를 듣거나 아니면 뭐 엑셀로 배우는 비용 편입 분석 같은 어떤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온라인 강의는 사실 널리고 널렸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인턴 경험을 첫째로 꼽아주셨거든요. 이 인턴 인턴도 어디서 찾으면 좋을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인턴, 저는 이거 되게 질문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해요. 핑프? 이거 그냥 에이, 그거 그래도 찾으면 되는데. 여기 사연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떠먹여 드려야죠. 그러니까요. 네. 떠먹여드리는 거 잘하거든요. 떠먹는 것도 좋아하고 떠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인턴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인 뭐 잡코리아 뭐 아니면 인크루트 취업대학교 등 이런 취업 포털 쪽에서 들어가셔서 보면 되는데 또 들어가셔서 이거 어떻게 찾아야 검색하시면 돼요. MD, 인턴, 계약직 이렇게 치시면 나오고요. 그런데도 잘 안 나오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 특히 이제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그런 포털 쪽에 이제 등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귀찮아하시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아름아름 취업 카페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되게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독취사 같은 좀 대형 취업 카페라던가 이 밖에 뭐 로켓펀치 뭐 아니면 워크넷 같은 조금 이제 공공 기업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는 한데 워크넷이라던가 아니면 뭐 원티드라던가 외국계 기업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포털 쪽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 찾아보시면서 검색해 보시면 100%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탐정님의 팁도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대형 포털에서 찾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조금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런 작은 스타트업들이 좀 모여져 있는 이제 뭐 원티드나 그런 곳에 들어가서 좀 MD 인턴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네. 제가 오기 전에도 찾아봤는데 10군데 이상 채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잔소리를 하고 싶어요. 좀 찾아봤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고 네 이런 이제 원티드에서 네. 찾아서 이제 일하게 되면은 좀 인원은 적겠지만 협업을 좀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케팅 디자이너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고 적은 인원으로 꾸민 팀을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직무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볼 수 있고 또 그런 점도 자소서에 쓸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네, 사실 좀 정정을 해드리면은 이분이 이제 인턴 어디서 찾을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요. 아, 이 네, 질문은 그렇죠. 제가 드린 거긴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실행력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또 대외 활동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하셨거든요. 이런 활동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사실 서포터즈라는 게 직접적으로 직무에 연관이 있는 경우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제일 대표적으로 뭐 MD 직군을 많이 뽑는 뭐 예를 들어 뭐 올리브영이라던가 아니면 네. 티몬이라던가 뭐 11번가라던가 이런 좀 커머스 쪽 플랫폼에서 하는 그런 서포터즈를 했다거나 하면 뭐 어느 정도 서포터즈라는 게 막 블로그 활동도 하고 SNS 활동도 하고 다양한 걸 하잖아요. 그런 활동성에 대한 부분이 직무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협업에 대한 그런 가치들도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분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쪽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서포터즈는 이분이 좀 협업이라던가 내가 되게 적극적이고 활동을 되게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 그러니까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필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무와 크게 관련 있는 서포터즈 활동을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쵸. 류탄정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또 이렇게 직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팁을 드리는 게 있다면 개인 블로그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네. 먼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하고 싶은 MD 이제 직군 종류를 정하라고 했잖아요. 가령 내가 뭐 패션 MD를 하겠다 그러면 패션과 관련된 어떤 인사이트라든지 내가 생각을 정리한 글을 조금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신다면 그 적극적인 관심과 흥미를 인사 담당자한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직무 경력을 쌓기가 우리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관련 도메인을 정하시고 그가 상품들과 제품들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즘 트렌드들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생각들을 정리하신다면 그게 자소서나 면접에서나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또 좋은 스펙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듭니다. 네. 쌤들이 인턴 말씀을 좀 길게 해주셨는데 물론 인턴도 좋지만 인턴이 아니라도 뭔가 다른 접근법으로 MD 직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접근법은 없을까요? 일단 이거는 정말 직접적인 꿀팁을 제가 좀 드린다면 네. 올리브영 MD 서류 올리브영 면제에 기회가 있습니다. 엥? 올리브영에서 네. 아르바이트를 6개월 이상만 하더라도 서류 프리패스 기회를 줍니다. 우와, 정말요? 그러니까 CJ님이 참 그 CJ 기업이 정말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알바를 뽑았을 때 6개월은 지속을 할 수 있는 그러게요. 네, 그런 뭔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편의점 쪽이라던가 MD 쪽 같은 경우는 상품군이나 제품군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판매량이나 판매율 같은 것도 보고 어떤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지 직접 팔아보는 게 사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 있는 업계에서의 아르바이트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6개월 하면 서류 면제다. 그렇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분이 근데 또 아르바이트를 다양하게 하셨잖아요. 설빙에서 2년, GS25에서 1년 반, 카페벤에서 1년 이렇게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도 MD 직무에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게 복불복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런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을 많은 것을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고객 응대로밖에 안 썼다면 저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나 만약에 그 경험들 안에서 좀 MD랑 매칭이 될 수 있는 직무 포인트가 있을 텐데 내가 뭐 타당한 이유로 어떤 신규 메뉴를 분석해 봤다던가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 정보를 조금 통해서 분석을 해봤다. 이러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고 점잖게 제안을 한 적도 있다. 근데 그게 그냥 내 어떤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데이터에 근거해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해봤다라고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을 할 게 있으시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아르바이트 앞서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제일 도움되는 것들은 서비스 직군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AMD라던가 특히 이건 인턴의 개념이기도 한데 사실 알바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팀원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뽑아요, AMD를. 네. 근데 가면 실제로 약간 바이럴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는 해요. 네. 보조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력을 쌓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으니까 뭐 H&B 스토어라던가 아니면 이런 컨텐츠 쪽 중에서도 이제 이런 커머스 쪽에서 아르바이트 들어가시는 거는 사실 자리도 많고 기회도 많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류탐정께서 MD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종류가 다양한 점에 맞춰서 준비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이제 개인이 어떤 도메인을 제가 먼저 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케팅 기획이라도 혹은 이제 그런 인턴 업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블로그를 좀 운영해서 먼저는 개인이 하고 싶은 직군 종류를 고르는 게 가장 1순위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펙수사대 이제 고민고민이님의 스펙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코남부터 해주실까요? 조코난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자, 첫 번째 사건 발생. MD 직무를 꿈꾸는 전공 무관 지원자. MD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험이나 경력은 대체 뭘까? 자, 두 번째 증거 수집. 서포터즈, 공모전, 대외 활동, 아르바이트, 특히 카페베네 같은 경험은 넘치지만 MD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 특히 인턴 경력 전무. 마지막 수사 결과. 관련 경력을 쌓고 또 어학을 높이면서 MD 직무 연관성을 높여보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류탐정의 진찰 결과. 자, 첫 번째 사건 발생. 네, 자기계방성이 높은 MD를 꿈꾸는 지원자. MD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해도는 떨어지고 이것저것 가만히 있지 못하는 지원자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 수집.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안타까운 유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수사 결과 오프라인 MD, 영업 MD, 브랜드 MD, AMD 등 본인이 어떤 MD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해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민고민이님이 내 동생이다, 특히 남동생이다 생각하고 따뜻한 조언 한마디 들어볼게요. 너가 MD를 하고 싶다면 ENFP, 우리 같은 ENFP인 것 같거든. 활달하게 MD 관련된 경험도 많이 쌓고 열심히 파이팅 하도록 하자. 파이팅! 파이팅! 자, 이번에는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류탄정님께서 따뜻한 조언 반말로 해주세요. 네, 따뜻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ENFP이기 때문에 네. 네, ENFP 자매로서 좀 한마디를 하자면 네. 네, 고민고민한 알바는 열심히 했고 다양한 활동도 했지만 이제 하나의 길을 이제 정해서 갈 시기란다. 그래서 MD도 도메인도 여러 검색해보고 어떤 MD 하고 싶은지도 생각해보고 아니면 마케팅이나 기획도 알바 자리라도 있으니까 뭐 링커리어 같은 플랫폼 통해서 좀 자주 찾아보거라. 네, 알겠습니다. 네. 고민고민이님께서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MD 직무에 꼭 취업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월요일 6시에 다시 만나요.